자, 안녕하세요. 벌써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은 어떤 분이 게스트로 나오실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임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도 얼마 전에 또 웨비나 나오시고. 네, 맞습니다. 웨비나 전문이신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시키면은 네. 나와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세션 잘 마무리 해주셔야지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웨비나가 잘 빛날 것 같은데 마지막 세션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으로는 크게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해서 CNSP라는 명칭을 가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CNSP라는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단일화된 포인트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된 콘솔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을 CNSP라고 하고 CNSP. 네. 그리고 저희 팔로알토의 제품명은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체 CNSP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 L7 레이의 스랩 프리벤션이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10.0을 이번에 런칭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 펜OS 10.0의 CN 시리즈라는 솔루션이 새로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프리즈마의 클라우드 보안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또 CN 시리즈에서 또 보완하는 이 내용까지 오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워터폴 방식에서 애자일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 조직이 이런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인프라 운영 환경을 운영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데브옵스 환경으로 변하는데, 데브옵스 환경이라는 거는 개발과 운영을 한 조직에서 같이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브옵스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변환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변하고 있고 최신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개발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 깔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갖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해야 됐지만 클라우드 환경을 한 사람으로도 그냥 몇 번 만에 클릭으로 자기네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스타트업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대기업은 아직 조금 이른가요? 대기업도 많이 인프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IaaS부터 일단 천천히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IaaS 옮기고 파스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브옵스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변경하니까 여기에 맞는 또 이제 보안 솔루션도 맞게 또 움직여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가 이전을 했었을 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일단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다커의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을 했었을 때 이 다커의 컨테이너의 기본값이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호스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든지 아니면 OS를 얹을 수 있을 텐데 이 OS와 어플리케이션에 아예 취약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일에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GDPR이라는 컴플라이언스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충족을 했었을 때 이 클라우드 환경이 그런 컴플라이언스의 요건에 충족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로 우리 데이터 센터를 옮길 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생길 수 있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이 또
대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42%, 51%이 얘기가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 퍼센테이지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내부 서트 팀이 있습니다. 서프의 유니42라는 서트 팀이 있는데 이 서트 팀에서 조사한 결과 저런 퍼센테이지로 클라우드 환경에 많은 위협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은 클라우드이지만 여기선 또 이런 또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에 맞는 보안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러겠네요. 거죠. 네. 일단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클라우드 특성상 어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른 개발과 인프라가 굉장히 빨리 확장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처음에 초창기 클라우드 보안은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인프라가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네 이런 인프라의 호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나 아니면 HIPS 같은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이제 설치해서 보안을 했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들어오는 이 VPC 안에서 트래픽의 인아웃을 경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VM 방화벽과 같은 가상 방화벽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기를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CSPM 영역과 그리고 워크로드를 프로텍션하기 위한 CWPP 영역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네, CSPM이라는 거는 CSPM은 어떤 거냐? 네.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CSPM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들,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 트랜잭션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게 CWPP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런 호스트 기반의 보안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요구에 맞게 보안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CSPM 영역과 CWPP 영역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컨테이너 환경으로도 또 보안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포인트 솔루션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보안을 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보안은 항상 돈을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안하는 왜 이렇게들 미워하시나 몰라. 그러게요. 좀 그 컴플라이언스 국내 컴플라이언스에 밑하지 않으면 사실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이전이 되고 내 소중한 자산이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완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사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클라우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 솔루션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한 게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이 그동안 존재를 했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포인트 솔루션마다 다른 로고 포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UI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악성 파일이 내부로 들어왔었을 때 그 강연 경로를 우리가 추적해 나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로고 포맷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상관관계가 보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CNSP,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CNSP로 저희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가 더 입에 붙는데요? 네, 프리즈마가 더 좋죠. CNSP라고 하면 또 이제 새로운 용어다 보니까 있어 보이긴 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즈마를 사용을 해야 되는 네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프리즈마는 포괄적이고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클라우드에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따로 존재를 해요. 거기에 완전히 어댑션이 돼가지고 그 풀 라이프 사이클에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죠. 네. 하지만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렇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다양하게 네, 있고. 다양한 벤더들이 있고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다양한 벤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클라우드를 모든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런 여러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눠져 있는 거 네. 그리고 이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에 다 맞는 하나의 단일된 라이센스 모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괄적이고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저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최근 2년 반 동안 네. 굉장히 많은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가 총 프리즈마 클라우드에는 5개의 회사가 통합이 됐는데요. 그 중에 레드락과 에비던트 IO 같은 경우에는 CSPM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가시성을 제공하고 네네. 모니터링을 하고 네.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레드락과 에비던트 IO가 통합이 돼서 CSPM 영역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퓨어셋과 트위스터락은 CWPP 영역을 저희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CI/CD 프로세스와 연동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방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CWPP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마지막으로는 네. 아페루토는 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L3, L4 레이어의 프로세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줘서 네. 차단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아페루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호스트 안에 네.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여러 서비스를 돌리게 텐데 그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쭉 뜹니다. 그러겠죠. 윈도우만 봐도 하나 딱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 프로세스 쫙 떠 그러겠죠.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에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프로세스별로? 네, 프로세스별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하나 네.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별로 정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이게 고차원적인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네, 같아요. 그래서 이 5개 회사가 하나의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통합이 돼서 하나의 단일된 플랫폼 그리고 단일된 콘솔을 제공을 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설치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냥 계정만 기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계정만 운동만 하게 되게 되면 실제 보안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맞습니다. 일단 쉬워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접근이 네.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가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접근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 솔루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구하는 부분이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성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내 로컬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컴퓨터 레이어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네트워크 보안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성 IP에서 접근을 하는지 트래픽이 그렇죠.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까 오페레이터를 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마다 아이디를 줘서 서로 간에 경계 보안을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를 저희는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클라우드 그리고 모든 스택에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벤더들에 대해서 모든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특히 컨테이너 환경과 그리고 개발의 데브옵스 환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CI/CD 파이프라인과 통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에 대한 방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과정에서만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빌드, 디플로이, 런 여러 가지 이 CI/CD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보호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이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사이클 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저희가 앞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네. 컴플라이언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컴퓨터 레이어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과 OS에 대한 취약점도 말씀드렸고요. 네트워크 그리고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컨테이너 보안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하고 싶은데 네.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이 아니라 저희 프리즈마 하나만 있으면은 이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통합된 라이센스 체계로 저희는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에도 한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있나요? 네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하나의 부족한 부분을 포인트 솔루션으로 저희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솔루션이 바로 컨테이너 환경.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L7 레이어에 대한 프로텍션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네. 이번 10.0 메가 런칭을 통해서 네. CN 시리즈라는 컨테이너 환경에 최적화된 방화벽이 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출시됐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출시가 됐고요. 네. 바로 저희 세일즈 분이나 아니면 SE 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바로 데모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시된 제품에서 발생된 CN 시리즈라는 특성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인프라 환경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경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은 변화는 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많이 인프라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말하기를 2023년까지 조직의 한 70%가 그런가요? 네, 컨테이너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라고 이제 보고서를 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를 그러면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데브옵스 아니면 데브세곱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솔루션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 솔루션은 가시성도 부족을 하고요. 제어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정책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환경은 굉장히 스케일 인아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환경도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자동화되고 그 컨테이너에 오리엔티돼서 자동화되고 그리고 확장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 솔루션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이 있고요. 어차피 컨테이너 환경도 큰 네트워크로 봤었을 때는 일단 VPC 안쪽에 있는 그런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차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의 서비스를 아마 접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저 컨테이너 보안을 그냥 외부에다가 가상방열을 설치를 하든 네. 아니면은 온프라미스로 그냥 넣어도 저기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거 그림으로는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그게
일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이 컨테이너 환경을 모르면은 이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네, 하나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오더링이라는 주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음. 그리고 페이먼트라는 결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이 두 개를 컨테이너 클러스터 환경으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노드라는 거는 일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 컨테이너도 일반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기능이거든요. 네. 노드 위에 이런 여러 가지 파드를 올리게 되겠는데 이 파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의 조그만한 정육각형은 오더링에 관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파드인 거고요. 아, 네네. 그리고 주황 색깔은 네. 주문을 하기 위한 결제를 하기 페이먼트 위한, 하기 위한? 네, 네. 페이먼트 하기 위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파드라고 파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드들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 있냐? 네. 두 개씩 올라가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서로 간에 네. HA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만일 한쪽 노드가 하드웨어라고 그랬죠. 노드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다운이 되거나 다른 앉아있을 때. 노드에서 네. 저 프로세스가 동작을 해서 계속 서비스를 연속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네. 해요. 음. 하나의 노드 위에 저희 네 가지의 파드가 올라가 있는데 두 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저 하나의 파드가 만일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게 돼요. 음. 그렇게 되면 저기 맨 바깥에 있는 방화벽이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은 네네네. 저 파드가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IP로 통신을 해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인터넷의 인아웃에 대해서 자유스럽고요. 페이먼트는 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망처럼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파드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방화벽에서는 노드 IP가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페이먼트 파드가 같이 통신이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기 맨 위에 있는 오더링과 네. 페이먼트는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을. 네네. 저 네임스페이스 아래 여러 파드가 있는데 이 파드들은 노드 위에 올라가게 되는 저렇게 클러스터 환경으로 서로 복잡하게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여러 파드들이 노드 위에서 동작을 할 때 통신하는 IP는 저 노드 IP 하나만 딱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바깥에 있는 방화벽에서는 네. 정확하게 정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클라우드가 되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이나 그리고 HA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여러 네, 노드에 여러 개 서비스를 그러게요, 올려놓고 그러게요. 막 사용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편한 환경이 되는데 편한 환경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거나 보완을 네. 할 때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네,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설명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도 몰랐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게 기존의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L3, L4 레이어에 대한 방화벽은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제공을 했어요. 네네네. 하지만 L7 레이어의 스레드 프리벤션 기능은 저희가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솔루션으로 CN 시리즈라는 컨테이너 방화벽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방화벽은 어떤 기능이 있냐? 일단 같이 컨테이너화가 돼가지고 올라가요. 노드 위에 올라가요.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다시 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NGFW를 알기 때문에 그 위에 L7 레이어의 인스펙션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완벽한 통합을 이뤄서 쿠버네티스가 확장되면 같이 확장되고 그리고 저희 파노라마라는 정책관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통합되고 그리고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저희가 줄 수가 있다는 게 이번 컨테이너 CN 방화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CN 방화벽에서는 어떤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냐?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임스페이스별로 정책을 줄 수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별로 정책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드 레벨로 저희가 정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크로한 세그멘트가 가능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위에 각각의 저희가 하나의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노드가 많아지면은 방화벽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통합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파노라마 연동을 통해서 통합된 정책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과 완전히 100% 통합이 되어서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아까 그 그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그림에서 저희는 아까는 바깥 외부 쪽에 방화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지금은 컨테이너 클러스터 안쪽에 저렇게 CN 시리즈 방화벽이 하나의 컨테이너화가 돼가지고 네네네. 들어가는 구성으로 노드 위에 되고요.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노드 위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PN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파노라마입니다. 아, 이 그래요? 파노라마는 쿠버네티스의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로그를 전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CN 시리즈의 정책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사용자 케이스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스트 웨스트 레이어에서 이스트 웨스트에서 L7 레이어의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래픽 제어, 그리고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대해서 조금 사용자 케이스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클러스터 안에 저희 CN 시리즈가 하나의 파드로 올라가 있어요. 네네. 네. 파드처럼 올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노드 안에 파드들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초록 색깔은 네. 오더링이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주황색은 주황색은 페이먼트에 가는 가는 거예요. 거. 그러면 이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노드 안에 페이먼트가 오더링에 대한 파드로 접속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주황 색깔이 CN 시리즈로 먼저 가서 L7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저 초록 색깔 파드로 통신을 하는 그런 플로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L7 레이어에 저희가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제어입니다. 저 페이먼트 파드가 인터넷으로 있는 뭐 특정 리소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러겠죠. 있을 수가 있죠. 네네. 뭔가 이제 개발을 위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패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인터넷으로 클러스터 환경에서 나와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CN 시리즈를 거쳐서 L7 레이어 인스펙션을 받은 다음에 인터넷으로 가서 C2 서버, C2로 통신하는 것을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웹페이지의 접속을 저희가 차단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그리고 번째 케이스가 네, 세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네, 오더링에 대한 파드로 접속할 수가 있죠. 조금 전 거하고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케이스 2하고? 네.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접속할 때 L7 레이어에 대해서 인스펙션 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뭐 악성 무슨 파일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C2 커넥션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라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 CN 시리즈에서 먼저 받아서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파드로 가게 하는 그런 제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솔루션은 딱 2개예요. 프리즈마 클라우드, 네. CN 시리즈. 네. 네, 딱 2개고. 들으시는 분들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프리즈마하고 CN 시리즈. 네, 맞습니다. 딱 2가지고요.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영역은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스트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OS 레벨에서 취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는 어페르토에서 아까 제가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프로세스별로 네. 액세스 제어를 하는 기능은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오케이. 것 같아요. 여기는 L3, L4 레이어까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네. 딱 하나 L7 레이어까지 L7. 제공하는 게 딱 하나 있긴 네. 해요. 저희가 웹방화벽을 제공합니다. 아하. 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웹방화벽을 저희가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해요. 그리고 L7 레이어에 대한 인스펙션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L7 레이어에 대한 프리벤션은 이 CN 시리즈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드와 파드 사이, 그리고 파드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거,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파드로 접속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위에 젠킨스라는 CI/CD 툴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막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 툴을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CD 툴이 예를 들어서 기터브와 같은 데서 벌너러빌리티가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제 소스 코드가 받을 때 저희 CN 시리즈에서 L7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안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네, 카운셀링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어려운데 어. 뭐 이거 다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이 두 개만 있으면 전체가 다 전체적인 커버되는 클라우드의 환경에서의 개발이든 운영이든 이런 네. 상황들에서 어느 정도 네. 다 보안이 다 네. 완벽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네. 회사를 많이 인수합니다. 네네. 아까 만일에 5개. 네, 해서 5개 인수했죠. 네. 네. 더 아마 클라우드가 발전되면 또 인수할 거예요. 아, 그래서 또 그러세요? 인수가 돼서 네. 통합이 될 거니까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만 사시면은 또 그 솔루션을 아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웨비나 하셔야겠네 그러면. 아, 네. 근데 점점 어려워. 인수할 때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팔로알토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프리즈마 또 뭐 CN 시리즈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확실히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세 번째 세션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시고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다들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환경에 쓸 때는 CN 시리즈.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클라우드의 대부분의 보안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계속 어댑션이 돼가지고 더 좋은 기능을 저희는 제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임 부장님 또 웨비나에서 뵐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수하셨다고 해가지고 또.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 팔로알토 네트워크 세 번째 세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